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우주론 제12장 양자입자 질량 계산법과 코이데 공식의 원인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를 살펴보면 코이데 공식은 1981년 요시오 코이데가 발견한 설명되지 않은 경험 방정식입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코이데 공식입니다. 전자, 뮤온, 타우, 질량 나누기 거기에 루트를 씌워서 뭐 제곱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0.66666 이거 3분의 2거든요. 이거는 이게 왜 나오냐, 왜 3분의 2가 나오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전자 질량, 뮤온 질량, 타우 질량에다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하면은 왜 이게 3분의 1 이쪽에 3분의 2라는 거죠. 왜 3분의 2가 나오느냐. 네.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3분의 2가 진실일까? 666, 그 다음에 1이거든요, 이게. 이게 6이 나와야 되는데, 왜 여기서 또 하필 1이 나오느냐? 야, 이게 3분의 2하고 약간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푸시오. 이게, 요게 정답이냐, 일단. 정답이냐, 아니냐? 만약에 정답이라면, 이것도 왜 또 666, 왜 1이냐? 꼭 3분의 2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여기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입자 질량 계산법.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양자입자는, 양자의 세계는 압축성이다 라고 그 수차례 강조를 드렸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3m 더하기 4m는 몇 m입니까? 당연히 7m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3m하고 4m를 혼합해 보시오. 섞어 보시오. 그럼 이거 몇 미터입니까? 5m, 여기 7m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두 개를 혼합해 보시오. 그럼 7m죠, 당연히.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혼합해 보시오.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7m일 수가 없죠, 이게. 뭐 머리를 굴리다가 이거 피타고라스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5m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질량을 도시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해요. 합하면 7kg이라고 답변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도 7kg일까요? 물론 당연히 7kg이죠.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벡터와 스칼라에서 질량은 스칼라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게 7kg이라고 답변을 하기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정답은 뭐냐? 양자입자의 세계에서는 더하기가 아니라는 거죠. 곱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왜 곱하기가 성립하느냐? 네, 본 동영상에서 왜 곱하기가 성립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3kg, 4kg, 5kg 이 빨간색 입자가 점프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3kg, 4kg, 5kg 이렇게 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질량이 변한다. 하여튼 자, 그럼 이거 평균 질량 얼마입니까? 평균 질량 4kg이죠. 자, 더하기 해서 나누기 3 하니까 4kg 아닙니까?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또 그렸습니다. 3kg이 4kg, 5kg 이렇게 점프 해서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그럼 몇 kg입니까? 이것도 또 애매하죠. 이렇게 하기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네, 역시 앞에서 제가 곱하기라고 설명드렸죠. 곱하기, 네, 3 곱하기 4 곱하기 5, 3 곱하기 4 곱하기 5. 예? 아니, 이거는 어떤 평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평균이. 네, 평균이니까 나누기 3을 하면 안 되죠. 예, 제곱근을 씌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평균 질량은 3.91kg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주 기초적인 양자입자 질량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냐? 왜 나누기 3이 아니라 제곱근이냐? 이게 루트죠. 왜 루트가 성립하느냐? 제가 양자 세계에서 이제 물리학자들의 명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쭉쭉. 뭐 이거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물리 법칙은 게임의 규칙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써있죠. 리차드 파이만입니다. 리차드 파이만은 어마어마한 물리학자죠.
리차드 파인만 얘기했어요. 이해했냐, 이해 못했냐 중요하지 않다고. 네, 그럼 뭡니까? 암기를 하시오. 물어보지 마시오. 암기하시오. 하라는 대로 하시오. 폰 노이만, 역시 폰 노이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수학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지 익숙해지는 거다가. 이해하지 마시오. 이해하지 말고 익숙해지라고. 이것이 현 물리학의 명언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지 마시오. 자, 그래서 리처드 파이만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완벽히 이해를 못할까요?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거를. 양자역학적 수식이 실제 세계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즉 우리는 우리 공간에서는 실제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예, 눈에 보이니까 뭐를 설명을 할 때도 실제를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 실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일단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두 번째 어떤 비유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지 마시오. 앞에서 제가 물리학자의 명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익숙해지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라고 부릅니다. 양자역학적 수학 공식이 있어요. 그 수학 공식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네, 이해하지 마시오. 그래서 비직관적인 양자역학, 맞죠? 이해를 못하니까 직관적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직관적인 양자역학을 적절한 해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려 하는 시도를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양자역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철학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철학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코펜하겐 해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제 코펜하겐 해석해가지고 이제 물리학에서 어마어마한 사건? 네, 어마어마한 물리학자 분들이 수십 명들이 모여서 그때 코펜하겐에서, 네덜란드 코펜하겐이죠. 뭔가를 했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네, 닥치고 계산이나 하시오. 묻지 마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계산만 하세요. 네. 그래서 양자역학이 뭐가 되냐면은 지금 확률론입니다. 확률은 눈에 안 보입니다. 관찰이라는 거는 관찰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확률만이 지배하는데, 우리가 관찰을 하면은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철학이 돼버리는 거죠.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네, 이해하지 마시오.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 불완전론,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저의 주장, 이거의 반대말이, 확률론의 반대말이 실제로는 아닙니까? 실제 존재한다. 양자역학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양자역학의 그 구성 요소들 전부 다 실제 존재한다는 거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실제 존재하면 그게 뭐냐? 아무도 답변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결정론. 여기가 이제 수학 공식이죠. 네. 결정론, 즉, 관찰론 있잖아요? 관찰론이 맞다고. 네. 더하기, 여기 또 뭐 있겠죠. 이것도 맞다고. 즉, 요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 맞는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의 주장은. 완전론. 네.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거예요. 여기 또 뭐가 또 있겠죠. 네, 여기서 수학 기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집합의 기호죠. 그래서 저의 주장, 실제론, 결정론, 완전론입니다. 이것도 포함한다는 거죠. 확률론도 맞고, 관찰론도 맞고, 불완전론도 맞고, 이것이 실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되어 있고요. 이것이 완전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론, 결정론, 완전론이고, 그러면은 증명을 해봐라. 네, 이미 앞동 영상들에서 대부분 문제를 증명을 했죠. 제1장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대부분 계산 혹은 그림을 그려서 대부분 증명을 하였습니다. 즉 1장부터 17장까지 계산 또는 그림, 숫자 혹은 수치 혹은 그림으로 제가 증명을 하였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양자 입자 질량을 계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물리학에서는 지금 질량의 근원을 어떻게 보느냐? 힉스장이 나타나서 힉스 메커니즘이 탄생을 하고, 또 요 두 개의 작용으로 일반 입자들이 질량을 갖고, 또 힉스 입자라는 게 또 짠하고 태어났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아니다라는 것도 제가 또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A번부터 B번, C번, D번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앞 동영상에서 뭐 수없이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핵심, 네, 핵심은 왜 곱하기가 되느냐, 왜 여기 루트승이 들어가느냐, 네,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연력학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연력학 책에 있는 거예요. 2단 압축률 최소화를 위한 중간 압력.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P1 압력이 있습니다. 압력 1번 압력하고 2번 압력을 딱 중간을 잘라가지고 2단 압축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간 압력 MX 중간 하기 위한 압축률 최소화를 위한 중간 압력. 최소화라는 말은 최적화라는 거죠.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죠. 이 과정이 가역 과정, 리버서블 가역 과정이라는 말은 또 연력학 용어입니다. 뭐 쉽게 설명하자면 손실이 없다, 완벽한 과정, 이상적인 과정, 리버서블 기억해 주시고요. 리버서블 과정에서 여기 최소화는 최적화를 위한 중간 압력, 루트 P1 곱하기 P2, 압력, 양쪽 압력을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답 나왔죠. 그럼 이거 어떻게 유도되느냐? 네, 아주 복잡하네요. 연력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 다 배우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나왔네요. PX는 루트 1번 압력 곱하기 2번 압력에 루트를 씌우시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좀 설명을 했습니다. 최적화, 미니마이즈, 최적화, 리버서블 가역 과정. 이때 드는 거.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뭐 이건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최종 결과 연력학적 계산을 통해서 P1 곱하기 P2의 루트를 씌우라고.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도대체 루트가 무슨 뜻이냐? 자, 지금까지 여기다가 여기를 곱해요. 자, 뭐 이미 말이 어렵지만 이미 앞 동영상들에서 전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결론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만. 자, 이것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이것의 질량이 얼마냐? 이 세 개의 평균 질량이거든요. 진동하는 그 질량이 얼마냐? 그러면 앞에서 제가 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곱하기. 그럼 왜 곱하냐는 거죠. 이거 곱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곱하기. 압력을 곱하라고. 그래서 양자 공간은 압축성에 압축된 양자 공간. 압축은 압력이죠. 압력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압력. 양자 공간의 성질은 압력과 비슷하다. 압력을 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곱하기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걸 곱하라는 거죠. 질량을 곱합니다. 곱한데 요 중에 이제 최적화된 질량은 뭡니까? 루트를 씌우라는 거죠. 루트를. 여기서 두 개니까 2가 되는 것이요. 그럼 3개. P1, P2, P3면 3루트죠. 3루트. 그러니까 여기 3루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개이지 않습니까? 4개를 어떻게 해라? 곱하라고요. 자, 곱합니다. 곱해서 이거 4개니까 4루트를 씌워야죠. 그게 최적화. 이거 3개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갑니다. 그럼 질량이 합해지죠. 질량이 결합이 되죠. 이렇게 3개. 이거 질량 어떻게 계산하나? 곱하라고요. 질량을 곱해가지고 3개를 씌우라고요. 3루트로 씌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자죠. 전자가 어떻게 생겼냐? 이것이 전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곱하고 왜 루트를 씌우는지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 공간은 압축성이다. 압축성은 압력이다. 압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압축된 양자 공간은 1번 가역적이다. 양자 공간은 가역적이다.
두 번째, 양자 공간은 최적화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양자역학의 기본은 정보는 완전히 소실될 수 없고 모든 과정은 되돌릴 수 있는 가역성을 지닌다. 근데 가역성, 양자역학의 기본은 가역성입니다. 가역 과정.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양자 시스템의 연력학적 비가역성이 입증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15년 사실 뭐 입증됐다라기보다도 입증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분이. 네, 그래서 여기 양자 공간은 가역적이라는 겁니다. 네, 저도 이제 맞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것과 맞다는 거죠. 두 번째, 양자 공간은 이미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코이데 공식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전자, 뮤온, 타우. 네, 이것이 전자, 뮤온, 타우고요. 네, 이것은 여기 돼지꼬리하고 골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뱅이는 입자의 모양을 만들고, 이것은 전자중성미자, 뮤온중성미자, 타우중성미자가 되겠죠. 전자중성미자, 뮤온중성미자, 타우중성미자가 되고요. 골뱅이, 요거는 중력자, 광자, 글루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골뱅이는 입자의 모양을 만들고, 요거 돼지꼬리는 입자의 힘을 부여합니다. 힘, 네,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골뱅이가 힘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질량이 이미 앞 동영상에서 계속 계산이 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557.80 요거서 아까 요 골뱅이, 네, 골뱅이, 요게 골뱅이고 요게 돼지꼬리입니다. 네, 돼지꼬리. 자, 여기는 킬로 일렉트론 볼트고, 네, 여기는 그냥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개의 곱 질량이 전자의 질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뮤온의 질량도 마찬가지. 이 두 개의 곱 질량이 뮤온, 이 두 개의 곱 질량이 타우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가로는 엄청 크고 세로는 엄청 작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세로는 엄청 커요. 근데 가로는 엄청 작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양으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사각형, 네, 정사각형이죠. 어떻게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냐? 네, 정사각형으로 되는 비법. 그것이 리버서블, 옵티마이즈드, 가역적이고 최적화된. 왜? 루트를 씌우라고 여기에다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거는 제가 양자 입자의 질량이죠. 근데 질량이 아니라 압력이라는 겁니다. 압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P1이라고 놓겠습니다. P1이 아주 큽니다. 이걸 P2라고 놓겠습니다. P2가 아주 작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의 평균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 질량은 루트를 씌우라는 거죠. 루트를. 이렇게. 자, 그럼 루트 평균 질량 씌우면 요 숫자가 돼요. 예. 그것이 뭡니까? 중간 압력, 미들, 인터미디에이트 프레셔. 중간 압력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보면 여기서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예. 압력이 엄청 크다. 자, 그럼 그 압력이 팽창을 합니다. 이게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면 압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557 킬로 일렉트론 볼트가 714 일렉트론 볼트, 뭐 약 1000배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압력이. 압력이 줄어들었다. 그럼 팽창이 됐다. 팽창이 되면 자, 연력학적으로 일이 생산이 된 겁니다. 자, 그 생산된 일을 어떻게 보면 요거 압력이 매우 작다. 매우 작은 압력을 압축을 시킬 거 아닙니까? 압축을. 그래서 0.9가 714로 되는 거죠. 뭐 대략 한 800배? 네, 800배 정도 되죠. 그 800배 정도 이렇게. 즉 무슨 말인가? 이것이 줄어들어요. 줄어든 만큼 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면적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죠. 면적이 똑같다. 네. 1번 1과 2번 1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팽창해서 한 일과 생산한 일과 압축으로 투입되는 일이 같아야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루트, 이게 최적화. 이게 최적화라는 거죠. 좀 무슨 말인가? 뭐,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이 모양이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요렇게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 중에서 이놈이 가장 최적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놈이 반드시 정사각형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죠. 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전자의 질량 요것이고요. 요것은 요거라는 거죠. 이 면적 뮤온의 질량이 원래 이거예요. 그런데 최적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뮤온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타우 질량이 이겁니다. 질량은 똑같아요. 질량은 똑같은데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가 나오죠. 루트가. 한 변의 길이 루트. 즉 가로 루트, 세로 루트. 자, 이번에는 코일의 공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증명을 한다는 거죠. 코일의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루트요, 루트. 루트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냐. 자, 전자의 질량을 측정하면 됩니다. 측정하면은 전자 질량 나오죠. 뮤온의 질량도 측정 값입니다. 타우의 질량도 측정하면 됩니다. 근데 왜 거기에다가 측정한 값 질량에다가 왜 루트를 씌우냐고요, 이렇게. 이 루트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0.66666. 왜 3분의 2가 나오나는 거죠. 이게 우연히 3분의 2가 나오는 걸까?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아니면 진짜 3분의 2가 진실일까? 만약에 진실이라면 이게 왜 1이냐고요. 6이 나와야지. 오차다 아닙니다. 측정이 한 요 정도까지는 정확해요. 이게 일렉트론, 뮤온, 타우 질량 측정이 측정값이 한 요 정도까지 맞아야 돼요, 이게. 그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정밀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이 아니라 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측정에 의하면. 근데 왜 1이 나오냐.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쪽은 그 입자의 모양을 만든다. 자, 이쪽은 입자에 힘을 부여한다. 자, 그래서 그 조합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조합이 이렇게, 자, 전자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 돼지꼬리랑 골뱅이랑 구분을 한 겁니다. 돼지꼬리랑 이렇게 골뱅이로. 그 조합이 이렇게 9개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조합의 개수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요놈이 전자죠. 요놈이 전자. 요놈이 뮤온이고요. 요놈이 타우입니다. 자, 이 전자를 볼게요. 빨간색, 주황색, 여기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있죠. 모양이 3개. 자, 여기 힘,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힘이 3개. 맞지 않습니까? 쌍이 맞죠? 주황색, 초록색, 모양이 2개, 네, 힘 2개. 여기 힘, 모양 1개, 힘 1개. 맞죠? 자, 이거 볼게요. 모양이 1개잖아요. 근데 힘은 3개 아닙니까? 아니, 이게 입자가 만들어질 수 있냐? 입자가 못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 이게 쌍이 안 맞아요, 이게. 여기가. 여기 쌍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질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질량 어떻게? 앞에서 이거 루트를 이거 최적화가 됐기 때문에 루트를 씌운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왜 여기가 루트가 들어가는 뜻이 뭐냐? 최적화됐다는 겁니다. 원래 이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건데 이 두 개가 이것과 이것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요거 때문에 최적화가 돼버린다. 자, 그래서 루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루트 전자 루트 뮤온 질량 루트 타우 질량 루트.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곱하기가 나오죠. 이렇게 곱하라고. 자, 곱하기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전자 질량이라는 겁니다. 전자. 이놈 질량이 정사각형이에요. 자, 이렇게 곱해볼까요? 정사각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정사각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최적화는 정사각형이 돼야죠. 정사각형 최적화. 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놈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요놈이에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놈이고요. 성립 안 되죠. 자, 요놈은 이제 성립되네요. 정사각형.
이것이 바로 미온의 질량. 성립 안 되고 성립 안 되고 성립 안 되고 요놈. 요것이 타우 질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전체 그 조합의 경우 질량 전체 총 당연히 더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놈. 네. 이놈이 요거죠. 그래서 제곱을 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곱을. 왜냐면 여기도 있으니까.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무엇을 뜻하느냐? 최적화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의 요놈, 요질량. 네. 는. 그러면 면적의 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면적의 비. 자, 그런데 제가 가역적이라고 했죠. 가역성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손실이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놔둬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할 거 아닙니까? 이 면적이.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이동하면 또 얘 면적들이 다 변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럼 변해도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가역성이니까. 자유롭게 변할 수 있어. 손실이 하나도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것이 어떻게 됩니까? 요 숫자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학 공식에 의하면 이건 증명이 된 겁니다. 요것이 가질 수 있는 길이의 면적의 비는 최소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보다 반드시 커야 되고 1보다 반드시 작아야 합니다. 이 공식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3분의 1은 뭐냐? 자, 이것이 똑같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면적이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똑같다. 그러면은 이거 빨간색 똑같다.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으면 그 면적이 3분의 1로 나와요. 이게. 3분의 1보다 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엄청 작고 얘도 엄청 작아요. 이렇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요 놈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엄청 크면 그 값이 1이에요. 1.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보다 반드시 커야 되고 1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0.66666. 왜 3분의 2냐 이게 해필. 네. 1번 제가 설명드렸죠 방금. 1번에 의해 가지고 3분의 1부터 1까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2번 있잖아요.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자, 리버서블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리버서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안정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스테이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최적화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최적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3분의 1부터 1까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막 하는 겁니다. 즉, 세력 싸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자, 뮤온, 타우가 세력 싸움을 합니다. 그 세력 싸움의 결과 가장 안정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공평한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공평한 거는 서로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그러면, 자, 같다 그러면 3분의 1을 차지하죠. 근데 3분의 2가 이렇게 텅 비어버리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그 최적화가 된 게 아니죠. 이 색깔친 부분의 면적이 가능한 한 많이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다. 공평한 게 아니고요. 그럼 1은 요 놈이 가장 커. 요 놈이 엄청 크면 요 놈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죠. 즉 서로가 세력 싸움을 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거는 중간이죠, 중간. 3분의 2와 1, 그 중간은 뭡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가 나옵니다. 역시 물리학에서도 3분의 2는 이거 딱 중간이다. 당연히 중간이지 않습니까? 왜 중간으로 나오냐? 네. 최적화고
그 최적화는 공평성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거 좀 약간 증명이 좀 안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거는 어떻게 수식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로그 타워 방정식과 우주의 변화. 이거 지금 타워 방정식 아닙니까? 이렇게 타워 방정식이잖아요. 제가 6차원, 이렇게 6차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6차원, 이게 6차원이잖아요. 왜 6차원이죠? 근원 우주. 우리 우주는 3차원인데 우리 우주는 3차원 직선 공간과 3개의 양자 공간으로 있죠. 그 결국 6차원 아닙니까? 이게 총은 6차원이죠. 왜 6차원이죠? 끈이론에서는 11차원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11차원은 왜 안 됩니까? 999차원은 왜 안 됩니까? 99만 9,999차원은 왜 안 됩니까? 왜 6차원이어야죠? 네, 차원들끼리 엄청나게 싸운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싸워서 가장 공평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가역적이고 가장 최적화된 차원. 네, 6차원이죠, 6차원. 이와 같이. 벌집 모양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최적화되고 네, 가역성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6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6차원이냐는 첫 번째 결과론, 결과에 잘 맞더라. 네, 그래서 6차원이다. 그거는 좀 빈약하죠. 증명이. 결과에 잘 맞다고 해가지고 6차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원인, 근본, 근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근원은 서로 세력 싸움이라는 거죠. 결국 안정성, 최적화, 가역성. 자, 왜 타원 방정식이 정답입니까? 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죠. 왜 타원 방정식이죠? 우주의 변화는 타원 방정식을 따른다. 아니, 수학 공식 중에 어마어마한 수학 공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타원 방정식을 따릅니까? 자, 가장 안정적인 거 타원 방정식이죠. 수많은 수학 공식 중에 가장 안정적인 거 타원 방정식이죠. 가장 최적화된 수학 방정식 타원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가장 공평하잖아요. 타원 방정식이. 가역성, 예. 뱅글뱅글 돌죠. 네. 예, 돌아도 뱅글뱅글 돌지 않습니까? 뭐 손실이 없어요. 리버서블, 가역성. 자,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결과론으로 증명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결과론이고요. 원인론은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원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왜 코이데 공식이 성립하냐? 네. 결과론에 맞으니까. 근데 그건 결과론이죠. 원인론, 근원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원론 역시 리버서블, 옵티마이즈드, 페어, 가장 공평하다고. 즉 그래서 전자, 미온, 타우가 이와 같은 양자 공간에서 이와 같이 배치하게 된다. 또 이것도 있네요. 변화. 자, 우리가 이제 변화하지 않습니까? 변화를 시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근데 물리학에서는 상대적 시간만 존재한다. 절대적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하여튼 변화는 하잖아요. 자, 근데 가장 안정적이에요. 가장 공평해.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 근데 그 상대성 이론은 상대적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관찰자에 따라 불공평하죠. 근데 절대 시간은 어떻습니까? 절대 시간은 관찰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무조건 공평하죠. 무조건 공평하고 무조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절대 시간. 그러니까 절대 시간을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발견을 하려면 달라야 돼요. 달라야지. 뭔가가 달라야 발견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곳에서 다 똑같아 버려. 그럼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다 똑같은데? 네. 그게 바로 절대 시간이라는 겁니다. 절대 시간은 존재하는 거죠.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 3분의 2. 근원론으로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근원론으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론으로 발견을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이 양자 공간은 연력학적 성질과 비슷한 것 같다. 양자각 저의 주장 압축된 양자 공간이라고. 압축성이라고. 그 압축성이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다.
예, 지금 물리학에서는 히그스 입자, 히그스 메커니즘, 히그스장 이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압축성. 양자 공간이 이미 압축되어 있고 그 양자 공간의 압축이 질량을 부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 질량은 어떻습니까? 변한다고요. 이 질량이 이렇게 변해요. 이 질량이 샥샥샥 해서 이렇게 변한다. 질량이 변한다. 네, 그거는 중성미자 진동현상에서 노벨상 받은 겁니다. 중성미자 질량이 변하더라. 질량이 변할 수가 있느냐? 변하더라. 예, 노벨상 받은 거죠. 예, 이거 연력학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은 스테이블을 뜻하고 안정성, 옵티마이즈, 최적화는 공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연력학의 인자가 압력, 엔트로피, 온도, 엔트로피, 압력, 최적이죠. 네, 이거 연력학과 유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압력이 양자 공간에서는 일렉트론 볼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륨,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는 당연히 양자 공간이죠. 양자 공간에도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3세대 4차원 양자 공간, 5차원 양자 공간, 6차원 양자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제가 설명을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 네, 우리 공간은 비가역 과정이죠. 근데 아까 이거 가역 과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엔트로피는 0인 거죠. 온도. 양자 공간에도 온도가 존재할까? 네, 이거는 하여튼 물음표입니다. 제가 이것을 써놓은 이유는 뭔가 연력학적으로 이것이 양자 공간이에요. 양자 공간에 대한 특성이 연력학적 방정식, 연력학적 관계식과 유사하게 어떻게 유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자 공간은 가역적이고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양자 공간. 우리 양자 공간은 언제 이렇게 가역적이고 최적화되었을까요? 언제? 빅뱅 후. 현 물리학의 권위는 빅뱅 후에 됐다는 거죠. 어떻게 빅뱅은 엄청 비가역적이고 엄청 최적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가역적이 되고 이렇게 됩니까? 네, 그래서 확률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빅뱅 때는 엄청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엄청 아름답다고. 그거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세계, 실제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론으로 빠지는 겁니다. 네, 다중우주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중우주론. 10의 120승계, 10의 120승계의 다중우주가 있다. 그 중에 한 개가 우리 우주라는 거죠. 그 10의 120승계라면 어마어마한 경우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 중에 한 개가 아주 멋있고 이쁜 물리법칙이 딱딱 들어맞는 것이 바로 우리 우주고 그 우리 우주에 당신이 살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 시청자분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주는 가역적이고 최적화되어 있고 매우 매우 아름답다. 참 이해가 불가능한 거죠. 빅뱅 후에 탄생한 게 아니고 빅뱅 후에 이렇게 성립한 게 아니고 빅뱅 전에 이렇게 이미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저의 주장은 4차원, 5차원, 6차원이죠. 4차원, 5차원, 6차원 양자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이미 이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이미 성립이 된 겁니다. 왜? 빅뱅은 우리 공간, 우리 가로 세로 높이가 탄생한 거를 빅뱅이라고 부르죠. 가로 세로 높이가 그때 탄생한 겁니다. 그럼 4차원, 5차원, 6차원은 빅뱅 전에 이미 완성이 돼 있어야죠. 4차원, 5차원, 6차원이 완성이 돼 있어야 우리 공간이 짠 하고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미 완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가역적이고 최적화가.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뻥 하고 터져서 우리 우주가 탄생이 됐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비우주 역시 아주 아름답게 뻥 하고 탄생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0.666661 이게 1이 도대체 왜 1이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물리학에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거 차이가 0.000005입니다. 이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측정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측정이 잘못이 아니고 뭔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000005
미온 G-2 실험이 뭐냐면, 야, 물리학이, 이게 실험값과 물리학이 계산해낸 값에 참 알 수 없는 뭔가 미세한 오차가 있더라. 미세한 오차가 있다는 거면, 미세하게 틀렸다는 거죠. 물리학이 지금. 물리학의 이론이 미세하게 틀렸습니다. 그 미세한 값이 지금 이거거든요. 000-004. 000-004만큼 틀렸어요, 물리학이. 자, 0.000-005. 5나 4나. 왜냐면 5나 4나는 그 약간의 그 측정 오차가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 좀 삐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 뭔가를 놓쳤다는 거죠. 뭔가 미세한 뭔가가 있는데 그 미세한 뭔가를 물리학이 놓친 것 같다. 그것이 바로 미온 G-2 팩터입니다. 그 아주 유명해가지고 그 미세한 뭔가가 0.000004가 물리학 이론을 붕괴시키고 있다. 여기에 미온 G-2 표준 모형의 위기, 표준 모형을 넘어선 새로운 물리학 G-2, 예측치 벗어난 기본 입자 미온, 물리 법칙을 흔들고 있다. 그만큼이 뭔가 여기라는 거죠. 전자 미온 타우에 그만큼이 뭔가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라. 자, 그럼 또 다른 입자, 전자 미온 타우 말고 또 다른 입자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여러 번 다른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아주 단순한 계산이죠. 근데 3분의 2하고 비슷한 거는 나와도 정확히 이와 같이 정확히 66666으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안 나오느냐? 당연히 안 나오죠. 기본 입자. 이게 기본 입자입니다. 요게. 자, 전자 미온 타우가 요게 기본 입자들의 조합이에요. 나머지 뭐 쿼크 3개, 그거는 기본 입자들 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뭔가가 없거나 모자라거나 뭔가 더 남거나 그런 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전자 미온 타우만 성립하는 겁니다. 왜? 이것들이 근본 입자, 근원 입자, 이게 근원 입자예요. 근원 입자들의 조합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질문,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게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걸 실제론, 여기 실제 세계에서 무엇을 뜻하느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양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양자 공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양자 공간의 정확한 그림, 생긴 모양을 실제적으로 그려봐라. 저도 이제 못 그린 거죠. 제가 뭐 그린 나름대로의 최선의 그림은 양자 공간이 뭐 이렇게 생겼다. 네, 근데 이것도 다 틀린 얘기고, 정확히 진짜 실제 모양 양자 공간은 어떻게 생겼으며 그 양자 공간의 진짜 모양과 여기 서 있던 이 표시된 공간과 어떻게 일치화, 어떻게 일치해서 설명할래? 네, 그 문제가 남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여튼 요것은 뭐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 텅 비었지 않습니까? 요 빈 거, 요 빈 것들은 진짜로 비었다는 거냐? 아니면은 단지 수학적 공식일 뿐이냐? 진짜로 비었냐? 아니면 수학의 세계일 뿐이냐? 아니면 실존이냐? 비었다는 게 실존하는 거냐? 말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래서 양자 입자의 질량은 그 열역학의 압력으로 이해를 해야 하며, 양자 공간은 가역적이고 최적화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코이데 공식의 루트가 탄생하는 것이고, 코이데 공식이 3분의 2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